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학생 모둠을 구성할 것인데요. 모둠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비슷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적순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모둠에 4명이나 5명 정도의 학생이 배치되도록 모둠을 구성해 볼 것인데요. 지금 22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학생 명단을 성적순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먼저 랩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배치할 모둠의 형태를 미리 배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랩로우 함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모둠을 구성하는 계획은요. 이 배열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학생의 성적이라고 가정하고요. byLow 함수와 sort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줄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줄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대충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byLow 함수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죠. 자, 그 다음 람다 함수. 이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여기 지정된 범위에서 각 행별로 전달되는 값들을 저장해 놓을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저는 늘 하던 대로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람다 함수가 실행할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별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로우 함수를 활용해 볼 것입니다. 먼저 if 함수 입력하고 그리고 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전달받은 A의 행 번호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범위에서요. 각 행의 행 번호는 홀수와 짝수가 교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홀수와 짝수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을 교대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mod, 모드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로우 함수가 모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나누어지는 값에 해당이 되겠고요. 쉼표 그리고 이 행 번호를 2로 나누어 보는 것이죠. 자, 모드 함수에 괄호 닫고요. 이렇게 하면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행 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때는 A를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그대로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if 함수에서 false가 나왔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쉼표 여기 if 함수의 조건식에서 false가 나왔다는 것은 행 번호가 홀수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때는 A에 있는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ort 함수를 사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sort 함수를 사용할 때요. 주의할 점은 정렬할 범위가 행방향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A를 플래튼 함수를 이용해서 행방향 배열이 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플래튼 함수에 괄호 닫고요. 자, 다시 요약해 보면요. 지금 수식을 입력하다 말았는데 여기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이 첫 번째 줄은 현재 행 번호가 짝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로 전달받은 값들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 있는 이 값들은 행 번호가 홀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A로 전달받은 값들이 내림차순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sort 함수는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플래튼 함수를 사용해서 이 A를 행방향 배열로 바꿔준 것이죠. 계속해서 수식 입력해 보면요. sor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플래튼 함수를 사용했고요. 열이 하나인 배열이기 때문에 정렬의 기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내림차순이니까 0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sort 함수는 플래튼된 상태로 정렬한 것이기 때문에 행방향 배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행방향 배열을 열방향 배열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sort 함수 앞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엔터 입력해 볼까요? 엔터.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줄에 1, 2, 3, 4, 5로 숫자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은 19, 8, 7, 6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는 11, 12, 13, 14, 15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 네 번째 20, 19, 18, 17, 16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 석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석차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번이나 이름을 배치하는 것이잖아요.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단계를 나누어서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ap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map 함수는 이런 원본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각각의 요소를 이용해서 동일한 구조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준 함수였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map 함수, 원본 배열은 바로 여기 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결과를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람다 함수, 이번에는 아까 by row 함수에서 a를 사용했기 때문에 b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전에 시간표를 만드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범위를 여기 학번으로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b를 입력해 주면 여기 있는 각각의 값을 순환하면서 이 학번들을 차례로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아주고 람다 함수에 가로 닫고요. 마지막으로 map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볼까요? 1등에 해당하는 1번 학생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왔고요. 2등에 해당하는 12번 학생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모둠 구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 에러로 표현된 값들은 학생의 수가 22명이라 이렇게 값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이 오류를 없애주기 위해서 map 함수 앞에 if error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if error 함수는요, 첫 번째 인수의 에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식을 입력해 주고요. 그 결과가 오류가 아니면 그 수식의 결과를 그대로 반환해 주고 오류인 경우에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 주는데요. 우리는 지금 학생이 없어서 오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표현되면 되겠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if error 함수는요, 두 번째 인수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빈칸을 반환해 줍니다. 엔터 입력해 볼까요? 자, 됐죠?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고요. 또는 여기 ma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한 이 데이터 범위는 조금 전에 by row 함수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수식 전체를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map 함수에 있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입력해 주면, 자, 엔터 입력할게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 중간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학번만 입력되어 있는 것보다 이름이 함께 입력되어 있는 것을 원한다면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요, 등호 입력하고요, 조인 함수, 구분자는 공백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아주고, 자, 두 번째 인수는 연결할 두 값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한 상태에서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A4셀에 와서요, 값으로 붙여넣기 해야 하기 때문에 Ctrl Shift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연결된 값을 얻을 수 있겠고요. 여기 모둠 구성에도 학번과 이름이 공백으로 연결된 상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조인 함수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만약 지금까지 작업한 이 수식이 너무 심란하게 보인다면 이름이 지정된 함수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전체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요, 데이터 탭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선택합니다. 새 함수를 추가할 건데요, 함수 이름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 정의에 방금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 하고요, 새로 만들 그룹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모둠을 만들 때요, 만들고자 하는 모둠의 수나 모둠에 포함된 학생 수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 이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 원본 배열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인수 자리 표시자에 ARR_1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자료가 여기 석차순으로 배열된 학생들의 명단이었죠. 이 명단은 ARR_2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수식에서는요, 여기 E4에서 I8까지의 범위가 ARR_1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있는 A4에서 A25까지가 ARR_2에 해당되겠네요. 다음 버튼 클릭하고요, 선택사항이지만 입력해 볼까요? 첫 번째 인수는 모둠의 구조를 갖는 배열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시는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표현하도록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RR_2는 석차로 정렬된 학생 명단 괄호 안에 단일열이라고 표현했고요, 예시로 이렇게 하나의 열로 구성된 범위로 나타냈습니다. 만들기 누르고요, 자, 새로 만든 그룹이라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등 입력하고 그룹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만들 모둠의 구조를 갖는 배열이 되겠죠? 여기 범위 선택하고요. 쉼표. 두 번째 인수는 석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학생의 명단. 자, 그리고 엔터.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하게 잘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모둠의 구조를 갖는 이 배열을 랩 함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랩 로우 함수를 직접 입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편리한 점은요. 이런 배열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도 하나의 수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로우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보조 배열 없이 하나의 수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로우 함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퀀스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는 지금과 같은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이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by row 함수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맵 함수만 사용해서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보기란에 이 실습 파일을 공유해 놓을 텐데 보기 권한으로 공유해 놓은 파일을 열어서요. 여기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사본 만들기를 선택하면 이 파일의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이름이 지정된 함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함수를 가져옵니다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름이 지정된 함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함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함수가 만들어진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함수를 다른 파일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이 모둠의 구성을 보면 학생 구성이 성적순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각 모둠에 소속된 학생들의 명단을 학번 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y cal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by cal 함수는 이렇게 각 열별로 람다 함수를 통해 지정해 준 수식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일단 여기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고요. 등호 입력하고 by cal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인데 여기 데이터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이 범위는 우리가 만든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열이기 때문에 아까 복사해둔 수식을 붙여넣기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람다 함수죠. 이번에는 람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를 C라고 하고요. 쉼표 두 번째 인수로 C를 통해 얻어진 각각의 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sort 함수 데이터 범위는 C고요. 하나의 단일열이기 때문에 정렬 기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도 1 입력하고요. sort 함수에 가로 닫고 람다 함수에 가로 닫고 마지막으로 by cal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성적순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명단이 학번순으로 다시 정렬되기 때문에 성적순이라는 냄새가 사라진 듯한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한 수식은요. 여기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에 가면 그룹 A라는 함수 이름으로 새롭게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함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혹시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이렇게 한 셀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입력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름이 지정된 함수, 제가 그룹 B라는 함수를 새롭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 함수도 함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세한 수식은 여기 오른쪽 3점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메뉴가 있는데요. 이 수정 메뉴를 클릭하면 제가 작성한 수식이 나옵니다. 수식의 내용이 궁금한 분은 여기 입력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작동하는 함수인지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 A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그룹 A 인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앞서 만들었던 그룹 함수와 동일합니다. 모둠의 구성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배열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인수로 학생의 명단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위에서 by cal 함수를 이용해 얻은 결과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룹 B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수의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배열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인수에 학생의 이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엔터. 그룹 B 함수는 이렇게 학번과 학생의 이름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셀에 입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룹 A 함수와 그룹 B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둠을 만들 때 각 모둠의 평균 성적이 비슷해지도록
학생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